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어느새 하루가 시작되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조선 최고의 학자가 경고를 했어요. 경고인데 그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최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율곡이 선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 경몽여결에서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나쁜 습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 일하는 동안 딴 생각하면서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두 번째, 작게라도 이른 것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세 번째,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습관이고요. 네 번째, 진심이 아닌 말로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습관. 다섯 번째, 자주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여섯 번째는 숫자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쟁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남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습관이 있고요. 여덟 번째, 돈과 성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악습관을 보고 나면 에이, 이걸 누가 몰라 라는 생각이 들 건데,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정상에 오른 유명인이나 권력자들이 이를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율곡이는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여요. 진실된 현명함이란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을 통해서 행하는 것까지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헛된 욕망이 흔들릴 때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지혜는 단순하다.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갤럭시 S25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삼성이 4월 16일이죠. 16일에 그 갤럭시 S 시리즈 첫 슬림폰인데 S25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를 공개를 하는데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모바일 경험 사업부 갤럭시 S25 엣지 공개 시점을 4월 16일로 결정을 했고 S25 엣지는 올 상반기 출시가 예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공개 시점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S25의 슬림 모델이죠. S25 엣지는 앞서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이 티저 영상을 통해서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노태문 사장이 MX사업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S25 엣지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울트라 모델은 이 카메라 성능이 좋지만은 두껍고 갤럭시 일반 모델은 카메라 성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림폰은 두께가 슬림하면서도 이 카메라 성능은 훌륭한 스마트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S25 엣지는요 5월부터 이제 구매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초도 물량은 약 4만 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색상은 라이트 블루, 블랙과 실버 이렇게 세 가지로 예상을 하고요. 업계에서 S25 엣지 두께를 6.4mm 내외로 추정을 합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얇은 수준인데 기본 모델인 갤럭시 S25보다도 0.8mm 정도가 얇습니다. 그 후면에 보니까 그 2억 화소죠. 2억 화소 메인 카메라하고 5천만 화소 광각 카메라 두 개가 배치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 신입 직원들의 연봉 수준에도 관심이 쏠려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그리고 한일 대졸 초임 비교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5천만 원을 넘어섰고 초과급여 제외 시 연 5,001만 원, 초과급여 포함 시 연 5,30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
3,675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경차원 23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대졸 이상 그 34살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현재 연 임금 총액을 분석을 합니다. 임금 총액은 23년 기준으로 34살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급여에 특별급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만 놓고 보니까 정규직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더 올라갑니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보니까 세전 기준으로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각각 6,900에서 7천만 원 수준, 현대차는 5,500에서 7천만 원, LG전자 6천에서 7천만 원, LG화학이 6천여만 원 수준 되고요. 기아가 5,500에서 7천만 원, 삼성 SDI 4,1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과급이나 이제 복리후생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세전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사인 것으로 분석이 되죠. 지난해 평균 연봉 5천만 원대를 돌파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초임은 한 3,2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경쟁에 따라서 최근에 5년 정규직 대졸 초임이 매년 최소 1.7에서 최대 5.6까지 올랐다고 하니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앞으로 카카오가 주주총회를 수도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네요. 매년 제주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일반 주주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니, 그 경기도나 서울 교통 좋은 데서 하지 꼭 제주도에서 힘들게. 주가 그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카카오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총 그 소집지 변경 이권을 상정했고, 주주총회 소집지를 본점 소재지로 한정했던 기존 정관의 경기도 성남시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다음 달 26일 제주에서 열리는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주주총회를 할 수 있다. 공시를 통해서 주총회 참여 환경을 개선해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주총 소집지를 지점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랑 그 인접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매년 제주도에서 주주총회를 했대요. 실질적인 경영 업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아지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본점이 제주도래. 본점이 아주 골 때리게 본점을 제주도로 해놨습니다. 현행상법에 따르면 정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주총을 열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일반 주주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고 통상 주주들은 주총에서 참석해서 주가 부양책을 묻잖아요. 카카오 주주들은 17만원에서 3만원까지 폭락한 주가와 관련해서 회사와 소통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주총에 수십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 상당수가 기자 또는 노조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23년 기준 카카오 주주가 185만 명이라고 합니다. 삼성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보완할 장치들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실시간으로 주총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생중계는 도입하지 않아요. 온라인 생중계는 삼성뿐 아니라 카카오 다음으로 주주가 많은 현대차 역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하자 카카오.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카카오 주주분들도 꽤 많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